스트레칭, 즉 포피를 당기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 포경이 가능하다. 맞으면 1번이고요. 불가능하다가 2번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요. 1번, 가능하다입니다. 사춘기로 들어서면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과 발기, 성장으로 포피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개입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귀두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약 90% 포피가 귀두에 딱 붙어있는 가성포경의 상태가 되겠고요. 6에서 7세경이 되면은 약 5에서 60% 미만에서 포피 박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춘기로 접어들면은요, 한 12에서 17세가 되겠죠? 이러한 사춘기가 되면은 약 90% 이상에서 자연적으로 포피가 젖혀집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12에서 17세가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자연적으로 특별한 스트레칭 하지 않아도 포피가 젖혀지면서 자연 포경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스트레칭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 사항이 보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포피가 그냥 자연적으로 젖혀지면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너무 포피가 두꺼워서 이 자연적인 자연 포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스트레칭,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포피를 당겨보는 스트레칭 운동을 이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포경 수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포경 수술을 하면 포피가 제거되어 청결 유지가 쉬워진다. 맞죠? 왜냐면은 포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청결 유지가 쉽다. 2번 보겠습니다. 포경 수술은 남성의 성병 감염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2번을 잠깐 보면은요, 여기 귀두가 있고, 귀두와 포피 사이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가 성병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다라고 하면은 남성 생식기에 성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경 수술로 포피를 제거해 줬을 경우에 이 공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3번, 포경 수술은 수술 후 합병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 네, 정답이 뭐겠어요? 네, 정답은 3번이죠. 합병증 발생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관리에 대한 문제는 3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포경수술 후에는 귀두 포피염이나 포피 포착 등의 발생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을까요? 네, 4번은 맞죠. 단어 중에 포피 포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포피 포착이 무엇이냐? 포피를 다시 앞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태예요. 되돌리지 못해서 조이듯이 걸려버린 상태가 포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응급 상황이에요. 이 걸려버려서 혈액순환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괴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으로 빨리 교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피 포착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포경 수술 후 성감 변화는 개인차가 있으며 성기능이 반드시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네, 맞는 말이겠죠. 자, 이 성기능이 반드시 저하되지 않는 이유는요, 성감은 신경 자극뿐만 아니라 뭐 뇌의 인지라든지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적 만족도의 영향, 굉장히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경 수술 후에 이 성감 변화가 성감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개인차가 많아서 포경 수술 후에 이 위생이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성감이 높아졌다라고 보고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포경 수술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포경 수술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실히 위생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청결
청결 유지가 쉽다. 그래서 세균이나 스메그마 같은, 그 스메그마가 뭐냐면 이 귀두 포피 사이에 끼는 하얀 때 같은 이러한 물질이 스메그마가 되거든요. 이렇게 끼는 축적이 감소할 수 있다.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피 포착 방금 살펴봤죠. 요로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 이 요로 감염도 그 귀두 포피 부분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상행선으로 타고 갔을 때 요로 감염이 쉽게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다음에 HIV. 아시죠? 에이즈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HPV, 인간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성병이거든요. 성병, 감염 위험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남성에게서 이러한 성병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성 파트너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남성이 이러한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떨어지니까 여성도 간접적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발기 시에 해소할 수 있다. 자, 이거는요, 일부 성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포피나 간단하게 제거해주는 이 포경수술만 하시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경수술의 단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포경수술의 단점은 뭐냐? 첫 번째, 어쨌든 수술이니까, 포경수술도 수술이니까 수술 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포피, 우리 각질화가 되어 있는 피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진피층, 귀두를 둘러싼 진피층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증, 출혈, 부종, 감염 가능성이 반드시 동반이 된다는 점,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봉합 부위가 불량하게 봉합이 되거나 아니면 흉터, 제가 질문들을 보니까는 이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봉합, 합병증 증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감 변화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다뤘는데 성감이 오히려 올라가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어쨌든 성감 변화가, 성감이 떨어졌다고 보고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포피에 성감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잘라낸 것이기 때문에 성감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술을 한 직후에 자위를 하거나 성생활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일단 상처 부위를 관리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 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 동안 성생활이라든지 운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 회복 기간 최소 4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회복 기간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댓글을 살펴보니까 억지로 엄마에게 이끌려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으신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포경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수술 부위에 일시적으로 붓기가 생길 수 있으며 청결을 유지하고 꽉 끼는 옷을 피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가라앉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꽉 끼는 옷은 좋지 않다는 점, 그런 속옷이나 옷은 피해 주시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 부위에 가벼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심한 통증이나 출혈이 계속되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2번 맞는 말이죠. 가벼운 통증은 당연히 있습니다. 포피를 드러내고 진피가 나왔기 때문에 불편감, 예민함,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벼운 통증은 지나가도 되지만 심한 통증이다, 아니면 출혈이 좀 많다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되겠죠. 3번, 수술 후 감염이 생기면 연고를 바르거나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 맞을까요? 네, 3번 맞습니다. 감염이 생기게 되면 항생 연고를 반드시 발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회복할 때 받으시는 연고라든지 항생제 드시는 약도 챙겨서 꼭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술 후에는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도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네, 정답은 4번이겠죠. 4번은 옳지 않은 말이죠. 자, 과도한 출혈이라든지
심한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종이나 발적, 그 다음에 고름, 진물이 좀 줄줄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냄새나는 분비물, 그 다음에 봉합 부위가 벌어질 때, 봉합부 벌어짐, 그 다음에 귀두 색이 어떻게 변할 때? 붉게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진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귀두색이 검게 변할 때.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배뇨곤란. 소변이 잘 안 나와.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요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봉합 부위가 벌어지거나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추가 치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네, 맞죠.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다시 재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고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여성의 입장에서 포경수술 여부와 관련된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여성은 대부분 포경 여부보다 위생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을까요? 네, 1번 맞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포경수술 안 한 음경을 싫어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개취고요. 개인의 취향이고 대부분은 뭐 포경 여부보다는 위생이 여성에게는 더 중요한 이슈이긴 하겠죠. 자, 두 번째, 여성은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를 대부분 싫어한다. 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포경 수술하지 않은 남자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싫어한다. 이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대부분의 남성이 포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포경을 안 한 남성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는 포경 수술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면서 이후에는 이제 포경 수술하지 않은 남성의 음경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번,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아도 청결 관리만 잘하면 성관계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죠. 어쨌든 자연포경이 90% 이상이 되고요. 자연포경이 되지 않아도 관리만 잘 한다면 이 성관계 시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4번,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맞을까요? 네, 맞겠죠. 자, 국가별 남성 포경수술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먼저 미국은 전체 연령 기준입니다. 비율이 약 80%래요. 꽤 많은 비율이 이제 포경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요, 역시 전체 연령을 따져봤을 때 약 6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체 연령에서 한 10% 내외 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이 나라별로 또 문화별로 이 포경수술의 비율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인식도 다르다고 알 수가 있겠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연 포경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평상시 포피가 귀두를 덮고 있는데 손으로 쉽게 젖혀서 귀두가 노출된다. 이거는요? 자연 포경이 완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자, 2번. 발기 시에도 통증 없이 포피가 뒤로 젖혀지고 귀두가 완전히 드러난다. 네, 맞죠. 자연 포경이 완성된 상태고요. 3번. 발기 시 포피가 당겨지면서 귀두가 반쯤만 노출되고 통증이 느껴진다. 이거는 자연 포경이 된 상태가 아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혹시나 사춘기가 지나도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포경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귀두와 포피가 유착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역시 자연포경이 완성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위생관리가 용이하고 소변이나 성관계 시 불편감이 없다. 네, 이것도 자연포경이 완성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포경이 미완성된 상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발기 시에 귀두가 부분적으로만 노출이 된다. 또는 포피가 팽팽하게 당겨지거나 통증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포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어린 시절 본인의 동의 없이 포경수술을 받은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포경수술을 눈썹 문신에 비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포경수술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심리적인 압박감과 트라우마를 겪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는요, 눈썹 문신에 비유할 그런 시술이 참 아니다. 어쨌든 생식기에 칼을 대는 그러한 수술이고, 또 눈썹 문신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미용적으로 하는 수술이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당한 친구들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절대 가벼운 시술이 아니다 라고 제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느낌으로 불안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있습니다. 2번. 수술 경험이 성인 이후 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강제적으로 나의 성을 누군가가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3번.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강제된 의료 행위는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수치심이나 수술 당시에 공포가 남아서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요, 오랜 시간 당사자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모든 남성이 포경수술 후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는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남성이 트라우마나 정신적 외상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들은 이 점을 꼭 반드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경 영역까지 우리 시험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주제를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